제가 원래부터 손절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더욱더 빠른 판단으로 손절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가 원하는 방향과 그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뭔가 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다시 반등하겠지, 오르겠지, 한 번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다가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끊어낼 수 있는 것을 이 설마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 한 방에 마이너스 1, 200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자, 4월 시장은 저도 일단 출발은 좋지가 않습니다. 3월 시장도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4월도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돈이 쌍용 쪽으로 전부 몰려 있다 보니까 저같이 저런 테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번 출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 좋지 않은 게 방심하다가 하다가 1, 200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기 때문인데 제 성격으로서는 이게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수익을 많이 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수익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손실에만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수익의 비결은 오로지 손실 관리입니다. 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쫓아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괜찮은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수틀렸을 때 얼마나 내가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끊어낼 수 있는가. 이 손실에만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수익은 알아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쇼핑 같은 거 할 때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되면 기분이 좋아서 푼돈이라도 꼼꼼히 챙기는 편인데 요즘 주식 매매를 하면서 1, 200이 아무렇지 않게 순삭되는 걸 보면 허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평생을 관리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찾아다니시고 신비한 비법이 있다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모든 답은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좌가 계속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익절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실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매매 승률이 50% 아니 50%도 안 되는 3, 40%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손실을 잘 관리해 주냐가 승률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계좌 상태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맞추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더 손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보자. 이 목적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내가 매매를 실패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깡통찬 다음에 다시 일어설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게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보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연구했기 때문이며 주식하는 친구가 저한테 뭐 좀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이 말을 우선으로 해줍니다. 사실 손실 관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잘한다 하더라도 막상 눈앞에 찍혀있는 거대 손실에 무너지고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저도 그 전에 수익이 1억씩 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뭐 3일 연속으로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이 100만 원 단위가 계속 연속으로 찍히게 되면 멘탈이 탈탈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 평생 병처럼 달고 살면서 관리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4월 7일 목요일 시장은 우려했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어제 좀 조심해야 될 캔들이 나왔는데 밤에 나스닥이 또 2%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캔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더 안전하고 방어적인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나스닥 상태를 보시면 이틀 만에 추세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올라갈 때 이런 중간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올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올릴 거면은 그냥 적당히 천천히 일단 변동성부터 줄어든 상태에서 올려야지 그 뒤에도 대응이 쉬워지는데, 이런 무식한 각도로 또 올리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아무렇지 않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만 보더라도 거의 5%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징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틀간 합쳐봤자 1, 2% 이내에서 끊어냈을 텐데, 그동안 너무 쉽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쉽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나스닥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예전 같으면 몇 주 안에 진정이 되고 계속해서 우상향 가야 되는 나스닥 차트가 이 미친 변동성이 거의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무식한 각도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라든지 이 상위 종목들, 오늘 특히나 카카오 쪽에서는 5%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 무너진 차트가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추세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진짜 특수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막 7만원 회복해서 수직으로 상승한다. 또는 이제부터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이걸 당장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당장에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은 이 추세가 위협받을 때 지수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절대 함부로 이 대형주들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5% 가까이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며칠 뒤에 주가가 다시 뭐 11만원 근처까지 올라가서 거래가 된다. 이런 상황이 나와주면은 좋겠지만, 그동안 올라온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던 게 이런 첫 타락이 나왔다면은 이 첫 타락을 다시 회복할 건지, 아니면 회복해주는 척 하다가 다시 무너질 건지, 어떤 게 더 잘 뜰 확률이 높은지 확인해 보시면 지금 상황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종목들도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전멸이라 보시면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지금 쌍용차 제외를 하면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나마 쌍용차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근에 유지가 됐지, 최근에 또 이 체감만으로 보면 하루에 6조 원 정도 수준의 코스닥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조 원까지 다시 늘었다가 이게 유지가 되고 지수도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지 거래대금까지 줄고 추세가 다시 위협을 받아서 지금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추세 위협을 받게 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당연히 일단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그냥 멀쩡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대덕전자를 들어갔을 겁니다. 지수가 멀쩡하면 이 대덕전자를 지금 스윙으로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참 아쉬운데, 물론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주가가 지수가 안 좋아도 뭐 3만원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아쉬운 마음으로 대덕전자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만,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합니다. 지수라는 조건이 지금은 갑자기 변수가 생겼기에 스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매수를 해도 수익 볼까 말까 하는 주식시장이기에 모든 키가 맞춰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공구먼이 그나마 초반에 매매하기 유력했는데 이건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시켰습니다. 원래는 제가 기대했던 게 어제의 그림처럼
초반에 좀 눌렸다가 조용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반응이 나오면서 어제의 고점을 한 번쯤은 터치를 해주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접근하려 했는데 이건 시작하자마자 바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구경만 하고 오토엔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포기를 했는데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외국인 단타가 다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멀쩡한 상태입니다. 단타가 다시 나왔는데도 추세가 멀쩡하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또 들어오는 날에는 언제라도 이 고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장장은 아니더라도 또 한 번 더 고점을 터치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토엔이나 공구음원은 뭐 심각한 장대 흥봉만 아니라면 또 며칠 있다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진 시장에서 신규주는 꼼꼼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찰했던 게 미끼를 던져놓고 미끼를 물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끼를 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 근처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봤던 KG 이니시스도 저는 단순히 수급으로 이상한 재료 뜨지 말고 단순히 수급과 추세로 움직이기를 바랬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부터 오늘까지 완전히 말아 먹었습니다. 지금 매도 양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에서 90만 주. 최근에 이 들어왔던 거랑 다 합쳐가지고 장중에 이 추정치까지 보시면 수급이 최악으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몇 달 동안은 거들떠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종목 분석을 추가로 하고 싶어도 지금은 쌍용을 제외하면 종목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협받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쌍용 관련주들로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쌍용차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거래량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는 HTS 켜지 말고 어디 쉬다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위협을 받는 분위기 잘 적응하시길 바라며 무조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키다 보면 또 3월 같은 분위기가 나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생길 것이며 이전에 이미 계좌가 지켜져 있어야 그 기회가 오기 전에 계좌가 지켜져야지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수익을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괜히 좋아지기 전에 이것저것 손댔다가 시장과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나중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잘해봤자 본전 찾기입니다. 자, 그럼 내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